상담자분하고 전화 연결이 됐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좀 사항을 여쭤볼 텐데 전화 연결이 안 된 관계로 제가 전반적인 어깨 통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보통 이제 요즘에 한 50대 이상 아니면 팔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을 내원을 자주 하시는데 가장 이 환자분처럼 외상에 의해서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시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은 일단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 뭐 극상근, 극하근, 그다음에 뭐 견갑하근, 뭐 소원근 이렇게 네 근육 중에서 그 근육이 뼈에 붙는 그 힘줄 부분에 있어서 그게 찢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통증으로서 이 환자분처럼 손을 그 주변에 어깨 주변의 근육은 팔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팔을 든다거나 할 때 쓰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뼈에 붙는 힘줄이 찢어졌기 때문에 일단 운동 장애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팔을 들 때 통증이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잘 때 아픈 쪽으로 누웠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통증은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면 잘 올라가지 않던 팔이 올라가는 그런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하고도 유사하게 오십견이라는 일단 그런 어깨 병명으로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 오십견은 이 회전근개 파열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어깨 관절막에 이게 퇴화에 의해서 관절막이 자꾸 염증이 생기다 보면 관절막이 염증이 생기면 그게 쪼라들어요. 쪼라들고 굳어가면서 사실 한마디로 어깨가 굳어가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이 오십견은 또 다른 말도 굳어간다, 얼어간다 그래서 냉동견 혹은 동결견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오십견은 조금 전에 말했던 회전근개 파열과 다른 점은 뭐냐면 회전근개 파열은 안 올라가던 팔이 옆에 사람이 들어 올려줬을 때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십견은 옆에서 들려고 해도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올려도 잘 올라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에 잘 때 아프고 운동장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누웠을 때 아프기 때문에 조금 회전근개 파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오래되면 주변에 어깨 주변의 근육까지 근육의 약화라 그래서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약간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병명은 석회성 건염이라 그래서 이 어깨 관절에 석회가 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석회가 끼면서 사실 석회가 낄 때의 통증보다는 석회가 초반에 끼었다가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녹아서 탈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어깨 관절이나 이런 거를 눌러가지고 그때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 통증은 앞에 말한 두 가지 병보다는 훨씬 통증이 극심해서 이거를 보통 환자분들이 타들어간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 화학적인 종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양방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깨에다 직접 소염제를 놓는다거나 진통제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수술 요법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보존적인 요법이라 그래서 최대한 수술 요법으로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3개월 최대한 6개월 정도까지 꾸준히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찢어진 부위가 너무 넓어서 동작 장애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해도 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최후의 수술 요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상담자분은 치료를 받았는데도 뭐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치료를 얼마큼 자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꾸준한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조금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방에서는 어깨가 아프셨을 때 바로 한방으로 오시는 분보다는 양방에 가셔서 뭐 주사도 맞아보고 체해 충격파도 해보시고 많은 방법을 해보신 다음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한방에서는 사실 이 어깨의 통증을 잡는 방법이 물론 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불통, 죽통, 앞에 통하지 않으면 아픈 그런 상태를
침을 자극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을 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약침요법이 있어요. 약침에는 주사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주사처럼 무슨 중독성이 있다거나 습관성이 있질 않고 한약액에서 추출한 어떤 순수한 자연물 가지고 만든 약침액으로 일단 그 어깨 관절 부분에 주사를 하는 건데, 일단 인대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소염 작용이 있는 약침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분처럼 인대가 찢어진 경우는 직접 약침을 놓아서 인대를 재생한다거나 좀 조직을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봉침요법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악어 약침이라고 해서 태반 약침 같은 걸 쓰면은 훨씬 재생력이 빨라지니까 약침요법을 쓰시도록 하시고, 혹시 또 노화에 의해서, 이거는 사실 어깨의 문제는 이분 환자분처럼 외상에 의해서도 되지만 사실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사람이 퇴행이 되면 아무래도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는 한약으로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침 치료 받으시고, 물론 침 치료 받으시면서 주변에 좀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부항요법, 그다음에 온열요법이라 그래서 따뜻하게 뭐 핫팩도 하시고 뜸도 뜨시고 이런 방법 하시고, 그다음에 약침도 한번 써보시고, 그다음에 안 되면 한약요법까지 쭉 한 6개월 정도 좀 시간을 가지고 한 일주일에 2번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픈 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시죠? 네, 그래요. 지금 네. 뭐 이렇게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서 방송을 하니까 어깨 통증 때문에 전화는 주셨는데, 보니까 얼핏 듣기 뭐 통풍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뭐 관절도 아프고 간 기능도 안 좋다고 막 그러시는데, 사실 양방과 한방의 가장 치료의 차이점은 뭐냐면, 양방에서는 증상이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약을 쓰죠. 머리가 아프면 머리약 주고,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 주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주고, 계속 이렇게 갈수록 증상이 많아지다 보면 약이 많아져요. 그러다 너무 보니 많아요, 약.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간에 무리도 되셔서 간 수치까지 안 좋으신데, 계속 그렇게 증상 하나하나의 약을 쓰시다 보면은 정말 이게 몸이 약 때문에 더 나빠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니, 이제 네. 병원에서 그렇게 조절해서 그냥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저희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냐면, 한방에서는, 그러니까는 양방에서는 하나하나 나무까지 치료를 하는 거고, 한방에서는 뿌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뿌리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원인이 각각 무엇인지, 순환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혈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가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것인지를 원인 치료를 하는 게 뿌리 치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증상 하나하나에 양방적으로 이렇게 약을 드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한의원에 가셔서 본인의 몸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시고, 적절한 한약을 조금 드신다거나 아니면 해독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순환제를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몸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보약에 좀 달달하게 할 때 쓰는 이 약재는 뭐 차로 대추하고 같이 섞어서 그냥 집에서 끓여가지고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조금 이게 사실 맛이 달고 성격이 특별히 모나지 않아서 두루두루 쓸 수 있지만, 이게 약간 성질이 열해요. 좀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너무 열이 많다거나 아니면 화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 용안역 보시면 약간 대추하고 좀 비슷해서 이렇게 점리하다 그러죠. 굉장히 조금 체할 수가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애들도 그냥 이렇게 그 말린 거를 이렇게 씹어 먹기도 했는데, 너무 소화가 조금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조금 너무 답답해서 체해서 약간 그런 느낌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용안육하고 네. 보통은 용안육맛보다는 대추하고 같이 물을 붓고 적당히 한 보통 이렇게 2리터짜리 거기다가 한 주먹 정도 네. 같이 넣어서 이게 물을 졸이는 게 중요해요. 졸여서 한 3분의 1 이상으로 많이 졸여가지고 네. 그거를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근데 가급적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거를 권합니다.